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김은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우리 한화자산운용에서는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매번 다른 분이 나오시네요. 네. 근데 최근에 또 한화자산운용 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네. 예. 저는 이제 하나자산운용에서 아리랑 ETF를 운용하고 있는 김은총이라고 합니다. 아리랑은 무조건 하나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 하나자산운용이 소수 인원으로 이제 14개 신규 ETF를 출시를 했고, 이제 특히 이제 남들이 잘 하지 않았던 이제 신규 테마 위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좀 바탕으로 이제 올해 하나자산운용 아리랑 ETF가 이제 순위도 이제 AUM 순위도 작년 7위에서 5위까지 올랐는데, AUM도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한 한 2조 가량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사실 또 AUM 순위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나자산운용이 지금 5위에서 6위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현재 이제 ETF 시장은 삼성과 이제 미래자산 양강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견 ETF 운용사들이 되게 이제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순위가 그래서 사실 한 100억, 200억 차이로도 이제 순위가 계속 뒤바뀌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업데이트된 순위까지 확인해 주시고 TMI네요. 아니 그냥 5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6위를 갖다가 확인하신 우리 시청자분 같으면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랬을 수가 있으니까. 솔직하시죠. 예. 아니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른 게 벌써 1분기가 끝났고 지금 4월이 시작이 됐는데 뭐 첫째 주 흐름도 좀 평가를 해보기 딱 좋은 시점인 것 같고 또 3월 ETF 동향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3월에 특히 실리콘밸리 네. 뱅크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지방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바탕으로 시장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ETF 시장도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준비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네네. 이제 눈여겨 볼 만한 게 이제 채권 ETF 쪽으로 채권 ETF 쪽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좀 옮겨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채권 쪽에 제일 많이 늘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자산 쪽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라 네. 보겠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 채권에 더 쏠렸습니까? 준비한 자료를 한번 네. 다시 좀 살펴보면 약간 긴장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일단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예. 특히 이제 회사채로 좀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회사채. 네. 그리고 회사채권 중에서도 기존에 그냥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제 채권 ETF가 대다수였는데,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만기 매칭형 ETF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ETF들 중심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만기 매칭형 ETF의 장점은 사실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 자체가 이제 부도나지 않다면 그런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제 국고채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회사채 ETF들보다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만기가 좀 있는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말씀은 회사채 쪽으로 돈이 그래도 투자금이 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국채보다 회사 쪽에 몰렸다고 그러네요. 하면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매매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매니저 예. 입장에서는 매매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매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채권의 고유한 이자 수익만 이제 수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캐리로 계속 가서 그 이자 먹겠다는 그렇죠. 그 얘기군요. 네, 예. 참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뭐 사실 1분기 뭐 증시 수익률도 그렇고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측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ETF 시장에서는 어떤 ETF로 가장 많이 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올 1분기 예. 가장 많이 매수했던 ETF들을 살펴보면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하락을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미국 국채 30년을 추종하고 있는 ETF와 이제 미국 배당 ETF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관련 ETF가 순매수 수량이 YTD로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의외입니다. 저 인버스 쪽으로 돈들이 제법 몰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지금 또 뭡니까? 많이 오른 쪽은 어떤가요? 많이 올랐던 네. 테마를 한번 다시 네네. 좀 살펴보시면 예.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들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2차 전지 테마들 중에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같은 기존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차 전지 테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뭐 2차 전지 쪽 이쪽이 많은데 어떤 쪽을 그러면은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좀 어느 쪽이 더 상승력이 남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를 가장 예.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이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기차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테마는 어디일까를 좀 고민을 그렇죠. 해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수요와 부가가치가 점차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EU에서는 배터리를 생산을 할 때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이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기차의 전방 산업에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더욱 더 이제 확대가 될 거고 더욱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신 그 상승률, 수익률 상승 상위 종목 ETF 네네. 수익률은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YTD니까 연초 이후 아니에요. 네, 와. 맞습니다. 지금 이거 와, ETF 투자를 해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네요. 이러네요. 뭐 이거 종목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러네요. 음, 어떤 2차 전지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고민하기보다. 이런 2차 전지 관련 ETF를 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야, 있겠네요. 그러니 ETF. 자, ETF 할 만한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어떤가요? ETF 좀 적지 않게 출시돼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반도체 예. 관련된 ETF도 굉장히 좀 예. 많이 있고 최근에 반도체 이제 산업에 대해서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바닥론이 그렇죠. 이제 언급이 예.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테마도 여전히 이제 눈여겨 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챗 GPT 등이 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AI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률도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고 특히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네요.
예. 자, 그리고 요즘 뜨는 섹터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기대가 커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우주항공 쪽인데 호재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관련 ETF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된 ETF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리랑 우주항공의 UAM ETF가 있고 우리 자산의 미국 S&P 우주항공의 디펜스 ETF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 ETF 모두 우주항공 테마에 이제 투자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는 존재를 하지만 우주항공이라는 이 테마 혹은 관련 이제 산업 자체가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ETF도 향후에는 더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기 지금 우주항공 테마 ETF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으세요? 일단 예. 아리랑 예. 경우에는 아리랑 전문이시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항공우주, 하나 네. 시스템 같은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디펜스에 이어서 하나 방산과도 이제 합병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과 우주 그리고 방산 모두 이제 아우르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ETF 중에서 이 보유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또 그 수혜를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높은 ETF를 네, 선택하는 네, 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자료가 조금 넘어갔는데요. 그 전자료를 보게 되면은 예. 네,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유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방산입니다. 아리랑 방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200의 산업재 그리고 캐비스타 200의 산업재 ETF 순서대로 이제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요즘 뭐 히토류 얘기도 심심치 않게 그렇죠. 나오는데 그 관련한 ETF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히토류 관련된 ETF가 국내와 이제 해외 두 개의 ETF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랑에서는 안 만드셨구나. 아리랑에 있습니다. 그래요? 유일한가요? 미국과 미국의 이제 바네크라는 ETF와 이제 아리랑 히토류 ETF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오일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수월한 네, 그렇죠. 게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고 그 선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히토류 광물을 채굴하는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자료 보시는 것처럼 네. 히토류 부존량 그리고 생산량이 가장 큰 국가는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호주, 미국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를 생산하는 이제 기업 그리고 호주의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ETF 상품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리랑 히토류 ETF입니다. 그냥 아리랑 히토류 네, ETF. 맞습니다. 히토류란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탄계 원소 15개와 스칸디움, 이트리움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화면에 나갔어요. 아니 나간 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정민 앵커는 이거 이해하시는가 해가지고. 17개 원소래요, 그냥. 네, 히토류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이제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데 네.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반도체 산업과 이제 전기차 그리고 2차 배터리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증가가
증가되는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에 있는 부분이고 네.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후방 산업에 아.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함께 이제 전후방 산업에 이제 관련된 ETF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그 선택지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